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김혜빈입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과학의 제안을 바탕으로 시각장애 아동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공간 개선 프로젝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전주시에서 실시한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27.5%가 주거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고, 특히 주거 취약 가구의 경우 40.8%에 달해 전체 평균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후된 구조물 속에서 생활하거나 욕실, 화장실 등 기초적인 설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고, 높은 주거비 부담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1인 고령자, 장애인, 조손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대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경강남로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으로, 이 지역은 노후주택과 연탄 사용 가구가 밀집해 있으며 좁은 골목길과 명확하지 않은 보행 차도 경계 등으로 인해 보행과 안전 인프라가 부족한 곳입니다. 또한 주방 공장과 유지로 인한 황량함이 느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주택에는 70대 증조모와 증손자 기백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뇌경색을 겪으신 이후 낙상의 경험이 있고, 노환과 가사 노동으로 인해 어깨 통증과 거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아이 역시 선천적으로 한쪽 시력 저하가 있고 점차 실명 가능성이 있으며 언어 발달 지연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사용자 모두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된 마감재와 창호, 가구의 교체가 필요했으며, 불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높은 단차와 비효율적인 가구 배치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상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기백이네 집은 전체적으로 뭐 노후된 주택이긴 하지만 특히 그 화장실 부분이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많이 좀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화장실을 아이가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 방이 별도로 없었는데 독립된 그런 아동 공부방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기백이 학습 능력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공간 개선안을 만들기에 앞서 시각장애 아동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스터디를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공간을 계획하고자 했습니다. 아동의 경우 인체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가구를 적용하고, 단차 제거 및 안전 손잡이,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감각 자극 마감재와 선명한 색 대비를 활용해 공간 인지와 사회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감각과 인지, 생리적 기능 등 여러 신체 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공간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각 능력 저하를 고려해 명확한 색상 대비와 적정 조도 조명을 적용하고, 수면 공간의 방음을 통해 생활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등을 통해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 개선안을 도출했는데요. 해당 주택은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안전을 위해 기본 골조는 유지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부생활 공간과 욕실을 중점 개조하고, 각 공간에 이르는 주요 동선에서의 접근성과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스터디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최종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기존에는 수납 공간이 부족한 탓에 물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요.
신발장 교체와 수납장 설치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수납장의 경우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벤치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주생활 공간과의 단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여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다. 바닥은 노후화된 마감재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생활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다. 50년가량 사용한 장롱과 더불어 기존의 가구들을 새롭게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방입니다. 이곳은 원래 옷과 짐이 가득한 수납용 공간이었는데요. 아동용 가구를 배치하여 아이의 자립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릎 이상 높이의 가구를 배치하였고 감각기관을 자극할 수 있는 화사한 컬러의 노랑과 그린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은 가구의 효율성을 위해 가구를 재배치하였습니다. 기존의 주생활 공간에 있던 식탁을 주방으로 옮겨 식사 공간까지의 동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 공간이 소유하고 있던 물품에 비해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스템 수납 가구로 교체하여 수납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보조 현관인데요. 보조 출입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주 출입구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벤치형 수납장과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타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주방과 화장실 사이의 높았던 단차를 최소화하여 이동 시 안전을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도기와 세탁기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기 하단의 단차를 제거하고 변기와 샤워기 주변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타일로 교체하였고 밝고 편안한 느낌의 그린 색상을 포인트로 사용하여 아이가 화장실 가는 것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 살펴볼까요? 공사 시작 후 일주일이 흘러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구까지 들어가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네요. 기백이와 할머니도 좋아하시겠는데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에 한격 아니지 미달이 화장실도 그러지 그냥 모든 것이 다 여기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첫째는 애기가 제일 더 좋아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눈 한짝이 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야 하고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내려올 때가 무서운 거야. 내려올 때는 못 내려와요. 지금도 화장실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데리고 갔었어요. 한번 가서 싸더니 아 좋다. 물 내리면서 그렇게 좋아요. 똥 싸는 거 못 들어 안녕 하고 있어 빠이빠이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름방학부터 시작해 약 6개월간 이어졌던 이번 프로젝트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님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쏟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기에 끝까지 잘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는 지역이 가진 주거 개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